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할 텐데요. 이 프로그램의 왼쪽 상단에는 이렇게 원점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켜주면 XY축이 보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아래로 돌려주면 0점, X축, Y축, Z축, XY, XZ, YZ 평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카메라 시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밑면도 이렇게 카메라 시점을 바꿔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 이 집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Shif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같이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카메라 시점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에 있는 휠 버튼을 돌리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에 있는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케치 작성 버튼을 누르고 XY 평면을 누릅니다. 위쪽에 있는 버튼들이 2차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화면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을 눌러서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네 번째 클릭 이렇게 눌러서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해제하려면 키보드의 ESC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눌러져 있던 게 해제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버튼을 누르고 선을 눌러서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수평으로도 넣을 수 있고 수직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수평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90mm, 9cm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데는 10mm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의 각도는 16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랬던 선들이 이렇게 까만 선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완전 구속이라고 치수가 아주 명확히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 화면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홈 버튼을 누르면 3차원 평면에 2차원 스케치가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눌러서 이렇게 돌출을 시킬 수 있고요. 양쪽으로 대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80mm로 대칭을 시키면 이쪽도 80, 이쪽도 80, 전체 길이가 160mm, 16cm의 길이의 모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필렛이라는 목깎기 버튼이 있는데요. 모서리들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둥글게 하고 싶은 모서리들을 선택하고 Shift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뒤쪽 면을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네 군데를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15mm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화면을 카메라 시점을 옮기고 이 안을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PCB 회로 기판이라고 회로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우는 작업을 할 텐데요. 쉘 명령어, 여기 쉘 명령어가 있고요. 없으면 수정해서 쉘이라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밑에 버튼을 누르시고 내부 두께를 2mm로 만들면 사방이 균일한 두께로 껍질처럼 모델링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PCB 기판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선을 누르고 이렇게 중심으로 내려줍니다. 세모 표시가 나타나는 것은 이 선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요. ESC 버튼을 눌러서 여기 명령어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 선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일반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실선이 점선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지름원을 한번 누르시고 여기에 중심점을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밑에 치우쳐져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시고 스케치 지수를 누르시고 지름을 82mm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카메라 시점을 약간 바꾼 다음에 이 안쪽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46mm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이 명령어를 해제시킨 다음에 이 원을 왼쪽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일반 생성 점선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선을 누르고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이 선의 길이가 38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38mm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에도 그려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미러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선하고 이 선을 이 선에 대하여 대칭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서 호, 중심점 호를 누르시고 점 클릭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왜 이런 모양이냐면 인쇄회로 PCB 기판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모양과 치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치수를 9mm 이쪽 치수를 7.5mm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가 중심이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치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점과 이 선을 일치시키면 전체 모델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9mm, 7.5mm 그 다음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려줘야 되는데 미러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고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3mm로 간격을 띄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선과 이 선도 3mm로 간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보면은 이 내부에 이런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돌출을 눌러서 지금 본체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선택하고 본체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출을 시키면 내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제거를 하냐면 여기에 C타입 단자가 관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스케치가 안 보이시면 여기 세모를 누르고 이 스케치에 눈을 뜨면 스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출을 눌러서 이 스케치를 3개의 면을 선택한 다음에 3mm만큼 잘라내기라는 것이 아니라 접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기 PCB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을 보면 지금 여기 스마트폰을 만약에 올려놓는다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에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누르고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명령어 ESC로 빼주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일반 생성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선 그리기 명령어로 이렇게 대강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60mm, 세로는 6mm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러 선택해서 객체 이거를 2개를 선택하시고 미러 선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돌출을 눌러서 10mm 정도만큼 접합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턱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름을 지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와이어리스 차저 이런 식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제목 없음이 이제 이 이름으로 바뀌면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뀌었죠, 이름이. 그 다음에 여기가 뾰족해서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필렛이라고 하는 목깎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5mm 15mm는 좀 과한 것 같고 10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10m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목깎기를 한 번 더 눌러서 이 평면과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1mm 목깎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손으로 만지면 뾰족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1mm의 목깎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도 목깎기를 해주고요. (0.5mm만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목깎기를 해줄 건데요. 필렛 버튼 누르고 카메라 시점 바꾸고 네 군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네 군데를 선택하고 0.5mm만큼 목깎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목깎이를 0.2mm만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외관이 대략 완성이 되었는데요. PC 기판을 여기다 넣으면 이게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씌워줄 건데요. 커버를 씌워준 다음에 고정하기 위해서 볼트 체결을 해주고 또 볼트가 위치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 이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요. 명령어 빼고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중심 지름은 이렇게 지름은 6mm 그 다음에 이 모서리로부터 이 원점까지 거리가 20mm 이 점부터 이 안쪽 모서리까지 10mm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미러를 선택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미러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대칭을 시켜줍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돌출 눌러서 네 군데의 부분을 면을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3mm만큼 접합을 해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 다시 이 평면 선택하고 이제 볼트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요 가까이 되면 중심점이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누르고 드래그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네 군데를 다 이렇게 해주시고 치수를 2mm로 넣어줍니다. 볼트의 규격이 2mm이기 때문에 이렇게 2mm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럼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돌출 눌러서 지금 이 네 귀퉁이 여기 작은 동그라미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mm만큼 이렇게 잘라내기를 해주시면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덮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 요 위에 또 평면을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작성에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을 누르시고 지금 여기 객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다 하나 그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스케치가 생겼고요. 이걸 다시 돌출을 시켜서 2mm만큼 덮개를 만들겠습니다. 접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본체로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본체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본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가 생겼죠.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지금 볼트 규격하고 똑같은데 이걸 만약에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구멍이 약간 축소되고 그 다음에 볼트가 나사선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탭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밑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밑부분이 왜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뚫려 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커버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주려면 또 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버를 씌우려면 뭔가 걸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커버를 이 안에다가 넣으면 이게 쑥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턱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생성해서 평면 간격 띄우기 누르시고 이 하단 부분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마이너스 2mm만큼 이렇게 하면 가상의 평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 평면하고 여기 거리가 2mm가 생기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측정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누르면 지금 2mm의 거리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2mm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케치 작성, 지금 새로 만든 평면을 선택합니다. 돌려주고요. 또 작성해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 이걸 누르시고 지금 여기 바닥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필렛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 옆에 약간 넓은 데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라색이 선이 생긴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간격 띄우기를 눌러서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mm 정도 이렇게 해주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보라색 선과 이 검은 선 사이의 간격이 1.5m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돌출 눌러서 지금 그린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마이너스 1.5mm만큼 마이너스 한 1mm만큼만 접합을 해주시면 이렇게 얇은 턱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덮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와이어리스 차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구성 요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버텀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구성 요소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그러면 위에 있던 게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근데 흐릿하게 보이는 걸 다시 선명하게 보려면 마우스를 돌린 다음에 여기 구성 요소 활성화를 누르면 전에 했던 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 하위에 이 구성 요소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 밑에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 자리할 수 있고 또 그 구성 요소 밑에 또 구성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 하위에 있는 버텀 구성 요소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스케치 작성을 누르시고 맨 위에 있는 이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을 한 번 더 누르시고 지금 여기 평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필렛 부분이고 여기를 선택해야 되고 여기는 턱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아랫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간격 띄우기를 눌러서 이 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mm만큼 공차를 주는데요. 요거를 주는 이유는 나중에 실제 조립했을 때 뻑뻑하지 않고 잘 조립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작게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격이 지금 0.3mm 떨어졌죠.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눌러서 이것을 마이너스 2mm만큼 세 본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뚜껑이 생겼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구성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하위 구성 요소를 안 보이게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결합을 하려면 뭔가 볼트 체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쑥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볼트로 체결을 해주면 좋은데요. 볼트 체결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 이 평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돌리고 원을 하나 그리고 작은 원을 하나 또 그립니다. 그리고 안쪽 원의 지름은 2mm, 볼트 규격이 2mm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2mm를 한 거고요. 바깥쪽은 4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는 3mm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심점, 중심 보조선을 하나 또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리를 지정할 텐데요. 지금 이 꼭지점과 이 선과의 거리를 55mm로 만들고 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구속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탄젠트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됩니다. 시커멓게 됐죠. 자, 보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은 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직경이 2mm, 4mm인 원이 있고 이 끝에서부터 접하는 선이 이렇게 있고 또 이 모서리로부터 간격이 3mm인 이런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리려면 너무 힘드니까 미러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지금 그린 객체 4개를 선택을 해서 미러선을 선택해서 대칭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반대편에 이렇게 똑같이 생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니까 보조선 하나 긋고 미러 명령 누르고 이 8개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 객체가 4개 선택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옮겨서 이렇게 선택하고 미러선은 요거 선택 반대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돌출 눌러서 이제 이렇게 네 부분을 다
선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또 여기로 옮기고 또 축소시킨 다음에 다시 옮겨서 확대하고 이럴 때는 카메라 시점을 약간 옮기고요. 이렇게 돌려서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거를 마이너스 4mm만큼 마이너스 4mm만큼 해주는데 잘라내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접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다시 바닥판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위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자,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 여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에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 이걸 누르신 후에 지금 이걸 잠시 눈을 감고 이 원을 선택합니다. 네 군데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되고 요거를 다시 눈을 떠서 위에를 보이게끔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일로 투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돌출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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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2mm만큼 잘라내기를 해야 되겠죠. 잘라내기.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볼트를 여기다 넣어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구성 요소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제 밑에선 안 했지만 나사산 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산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나사산을 만드는 방법을 알면 유용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기둥을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나 더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택을 합니다. 네 군데의 원기둥을 선택을 했고 작성에서 나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모델링 됨을 체크하고 이건 나사 규격인데요. 여러 가지 나사 규격이 있지만 우리는 ISO 미터법을 사용하고요. 크기는 2.0mm 그리고 피치가 0.4mm인 이런 우나사, 오른 나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탭을 내는 건데요. 이렇게 나사 길을 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볼트를 체결했을 때 볼트 머리가 이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볼트가 보기도 안 좋고 또 걸리기 때문에 접시 머리 모양 볼트를 사용해서 안으로 넣어주면 좋은데요. 그 모양을 한번 만들고 파내는 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텀을 구성 요소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본체들은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합니다. 지금 요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요거를 세모를 이렇게 돌려서 하위 메뉴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해서 접하는 평면 요걸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 원에 접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가상의 평면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생성해서 평면 간격 띄우기 1mm만큼 이렇게 띄워주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또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세모를 돌리고 맨 밑에를 보면 지금 평면 두 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평면은 눈을 감아서 안 보이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로지르는 평면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작성해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라색 선이 또 참고가 됩니다. 그러면 선을 누르시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을 대강 그려볼 건데요. 여기 왼쪽 클릭, 왼쪽 클릭, 왼쪽 클릭, 마우스 왼쪽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이런 모양이 생기고요. 치수 누르시고 이거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수직 치수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1.2mm만큼 그리고 여기 길이는 0.5mm만큼 이 선의 길이는 2.1mm만큼 이렇게 해주면 접시머리 나사의 그 모양대로 홈을 팔 수 있는 기초 스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여기 회전이라는 요 명령어를 누르고 축을 우리가 위아래로 그었던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렇게 접시머리 모양 나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원점이 안 보이는데요. 원점 켜고 이거를 반대편으로 미러링을 시킬 겁니다. 이걸 한번 누르시고 작성해서 미러를 누르고 미러 평면 선택하고 여기를 누르시면 반대편에 이렇게 구멍을 똑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내야 되는데 여기도 넣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가상의 평면을 하나 만들고 이걸 대칭 이동시켜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81.914인데요. 요거의 반을 나눠서 가상의 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81.914를 하면 안 되고 나누기 2를 해야지만 이렇게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계산을 해주고 그 최종 값을 이제 넣어준 값을 기준으로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평면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랑 Shift를 누르고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됐죠. 작성해서 미러를 누르시고 미러 평면 여기를 선택하면 반대편에 똑같이 이렇게 쉽게 구멍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런 가상 평면이 보일 때는 여기 원점을 눈을 감고 이 평면도 눈을 감으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작성해서 여기 선택하고 문자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저는 이 글씨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선택하고 돌출을 눌러서 마이너스 0.2mm만큼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음각으로 글씨가 새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STL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본체를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메쉬로 저장,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저장, 다운로드 폴더를 지정하고요. 이걸 점점점을 누르면 쉽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폴더 본체 대신에 body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body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눌러보면 STL 파일로 이렇게 뭔가 모델링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CB 커버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메쉬로 저장,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면 커버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 메쉬로 저장 누르시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3개의 STL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 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밤부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서 우리가 작업할 프린터를 선택해 줍니다. 밤부랩 P1S 0.3 로즈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 밤부 PLA 베이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어 두께인데요. 이거는 가늘면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또 두꺼우면 좀 거칠거칠합니다. 근데 너무 가늘면 느리게 나오니까 적당하게 0.2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할 모델을 불러오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자, 90도만큼 회전시켜서 이렇게 땅바닥에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강도인데요. 강도는 이 내부 체험 밀도예요. 이게 15%면 너무 약해서 한 40%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도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서포트 활성화를 누르시고 임계값은 70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빌드 플레이트 위에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트 슬라이스를 누르시면 이제 슬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프린터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 뭐 덩어리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로 출력하기를 하면 지금 연결된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SDA 카드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슬라이스 파일 내보내기 이걸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G코드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에 보면 body G코드라고 생기는데 이거를 SD 카드에 넣고 출력을 하시면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서 요거를 다시 지우고요. 모델 불러오기, 커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회전시키고요. 90도만큼, X축을 90도만큼 회전시키고 Y축을 16도만큼 마이너스 16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딱 달라붙죠. 그 다음에 품질은 레이어 높이가 0.1mm, 강도가 40%, 서포트는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서포트를 없애도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슬라이스를 하면 또 이렇게 미리 프린터가 작업할 것을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꽉 채우지 않고 40%만 밀도를 줘서 더 빠르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18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body라고 저장하지 말고 커버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또 커버 G코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준비로 돌아가서 또 이걸 지우시고 요 바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바닥에 달라붙을 수 있게끔 마이너스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볼트 구멍 자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강도를 40%로 지정하고요. 서포트는 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슬라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34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트 슬라이스 파일 내보내기 눌러서 G코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G코드가 생성된 건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